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뚝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멋진 신세계 11회에서는 진짜 신설이의 충격적인 과거와 도무녀의 예언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금보살은 접신을 할 수 있는 화경이 열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연결해보면 의외의 결론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단신뿐 아니라 세계도 조선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작가님은 단심이 조선으로 돌아갈 거라는 떡밥을 던져 시청자들을 답답하게 하면서 사실은 너만 조선 가냐 나도 간다 하면서 세계가 조선으로 따라가는 반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아니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11화에 나온 떡밥들을 토대로 내피셜을 돌려볼게요. 교통사고 후 서리는 조선에서 눈을 떴습니다. 사약을 마셨지만 미리 해독 작업을 해둔 덕분에 목숨을 건진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몸 안에 갇힌 듯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때 등장한 도무녀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깁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연도 악연도 끊어내라. 붉은 혜성이 제자리를 찾고 기열이 돌아오면 단심의 영혼은 완전히 조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결국 단심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신설이는 사라지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회에서 처음 공개된 신설이의 과거 때문인데요. 진짜 설이는 어린 시절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아역 배우였죠. 하지만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시도하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부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어린 설이를 차에 태우고 강으로 돌진했습니다. 결국 부모는 세상을 떠나고 신설이만 살아남았죠. 그 사고 이후 신설이는 연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천재 아역 배우였던 아이가 갑자기 발연기 논란에 휩싸이며 배우 생활이 무너지게 된 건데요.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에 연기를 못하게 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때 진짜 설이가 조선으로 간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신설이가 처음 죽음의 문턱에 섰던 순간은 바로 그 강물 사고였습니다. 즉 죽어야 사는 여자는 강단심이 아니라 신설이었고 어린 설이가 물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영혼이 조선으로 이동했고 설이의 영혼이 강단심으로 살아가게 됐으며 아역 배우 설이의 몸에는 조선에서 온 강단심의 영혼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가설로 보면 지금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국민 여동생이었던 신설이가 갑자기 연기를 못하게 된 이유,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한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 강단심이 신설이의 기억을 알고 있다는 점까지 말이죠. 이번 회에서 창고에 갇힌 설이는 극심한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강단심의 기억이 아니라 어린 신설이의 기억이었죠. 강물, 차안, 엄마와 아빠,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데 생각해보면 강단심은 원래 그 기억을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다면 그 기억은 남의 기억이 아니라 원래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기억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설이가 강단심이 신설이 몸에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신설이가 강단심으로 살아왔다가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강단심의 몸 안에 있던 영혼이 사실 신설이었다면 이연이 사랑한 사람도 결국 신설이었던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대에 온 설이를 또 사랑하게 된 거고요. 결국 조선의 이연도 현대의 세계도 300년 동안 신설이 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 드라마 제목인 멋진 신세계는 신설이의 신과 차세계의 세계를 조합한 건데요. 즉 이 드라마가 말하는 멋진 신세계란 신설이와 차세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무녀의 예언도 조금 다르게 해석해 봤습니다. 도무녀는 분명 단심의 혼이 조선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차세계가 현대에 남는다고는 안 했거든요. 또 금보살은 설이에게 애초에 느닷없이 21세기로 끌려왔으니 느닷없이 다시 300년 전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도 했고요. 즉 요녀의 별 때문에 단심이 타임슬립을 했으나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꼭 설이뿐이라는 법도 없다는 거죠. 세계도 이연의 환생이니까 조선으로 훅 갈 수 있는 건데요. 전 금보살이 화경이 열린 것이 세계를 조선으로 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선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연은 여전히 궁녀를 희롱했다는 누명을 쓴 채 유배를 떠난 상태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안종 역시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작가는
이 미안의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다시 한번 두 사람을 조선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뇌피셜은 이래요. 단심은 원래 자신의 몸으로 돌아가고 세계는 이연의 몸에서 눈에 뜨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의 이연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는 기업 승객 싸움도 겪어봤고 채문도 같은 인간도 상대해봤고 별의별 계략도 다 겪어봤어요. 즉 차세계의 머리를 가진 이연인 겁니다. 그리고 단심 역시 미래를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과거처럼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힘을 합쳐서 이연에게 씌워진 누명을 벗기고 모든 비극의 원흉인 안종을 무너뜨리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안종과 이연, 단심 모두 죽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모든 인연과 악연이 정말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붉은 혜성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 이번에는 단심과 이연이 함께 현대에서 서리와 세계로 눈을 뜨는 거죠. 조선에서의 기억도 현대에서의 기억도 모두 간직한 채 말이에요. 즉 멋진 신세계의 결말은 누군가 한 사람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300년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매던 두 영혼이 마침내 같은 멋진 신세계에 도착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실 멋진 신세계 11회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서리가 조선으로 돌아갔다가 금방 다시 돌아온 것까진 딱 좋았는데 머지않은 시간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거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좀 지겨웠어요. 또한 조선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걸 알게 된 서리의 선택이 원래 서리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서 더 답답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12회 예고를 보니 서리가 세계에게 곧 조선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말하면서 12회도 그닥 사이다가 펼쳐질 것 같지 않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피셜을 돌리며 행복 캐롤을 돌려본 건데요. 한편 12회 예고를 보니 죽을 줄 알았던 차달수가 깨어났습니다. 차달수가 누워있는 동안 회장 자리를 차지했던 문도는 곧 차달수에 의해 나락으로 갈 것 같은데요. 또한 간호사를 죽인 것이 문도라는 사실도 밝혀지겠죠. 근데 문도 아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니까 문도가 깜빵에 간 후 그 아들을 세계가 키우게 되는 걸까요?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